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정치권 안팎에서는 하루 종일 시선을 끌 만한 굵직한 이슈들이 연달아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여권과 야권 모두 선거를 앞두고 한치도 물러서지 않는 치열한 공방을 이어가는 가운데 민심의 흐름 역시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에는 단순한 정치 뉴스 수준을 넘어 지역 민심, 대통령 행보, 후보 단일화 문제, 그리고 정치권 인사들의 발언 하나하나까지 전국적인 관심사로 번지는 분위기입니다. 무엇보다 오늘은 이재명 대통령의 울산 전통시장 깜짝 방문이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현장에 시민들이 대거 몰리며 환호와 박수가 이어졌고, 정치권에서는 단순한 민생 행보 이상의 의미가 담긴 것 아니냐는 해석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수도권 민심 변화 조짐과 함께 국민의힘 내부를 향한 비판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평택을 지역 여론조사에서는 예상 밖 접전 결과가 나오면서 정치권 전체가 긴장하고 있고, 민주당 국회의장 경선 이후에는 당내 권력 지형을 둘러싼 여러 해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수 이승환 씨가 공연 취소 논란과 관련해 초강경 법적 대응을 예고하면서 문화계와 정치권까지 동시에 파장이 번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처럼 서로 다른 이슈들이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 또 실제 민심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주요 장면들과 핵심 숫자들까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가장 큰 주목을 받은 장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이재명 대통령의 울산 전통시장 깜짝 방문 소식인데요. 최근 조선업 간담회와 민생 일정으로 울산을 찾은 가운데 예정에 없던 전통시장 방문까지 이어지면서 현장 분위기가 순식간에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특히 이번 일정은 사전 공지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대통령 방문 소식이 현장 주변으로 퍼지자 시장 상인들과 시민들이 빠르게 몰려들기 시작했고, 좁은 골목마다 사람들로 가득 찰 정도였다고 합니다. 일부 시민들은 휴대전화를 꺼내 직접 사진과 영상을 찍었고, 상인들은 장사를 하다가도 발걸음을 멈춘 채 대통령을 반겼습니다. 현장에서는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힘내십시오, 파이팅, 계속 응원합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같은 목소리가 연이어 터져 나왔는데요. 박수와 환호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 대통령은 시민들과 일일이 악수하고 상인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며 시장 곳곳을 이동했습니다. 특히 어린아이부터 어르신들까지 함께 몰려드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도 관련 영상이 빠르게 확산됐습니다. 무엇보다 눈길을 끈 건 현장의 분위기였습니다. 형식적인 행사장 분위기보다는 시민들 속으로 직접 들어가는 모습에 가까웠다는 평가가 나왔는데요. 일부 시민들은 생각보다 훨씬 가까이에서 소통했다, 경호 분위기보다 민생 현장 느낌이 강했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온라인 반응 역시 현장 분위기가 예상보다 뜨거웠다, 울산 민심이 심상치 않다는 의견들이 이어졌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방문을 단순한 민생 일정 이상의 의미로 해석하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특히 울산시장 선거 국면과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김상욱 후보에 대한 사실상의 측면 지원 효과가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대통령 일정 자체가 지역 선거 분위기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여야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입니다. 실제로 김상욱 후보 측은 최근 들어 단일화 필요성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후보 간 단일화 없이는 쉽지 않은 싸움이 될 수 있다, 중앙당 차원의 결단이 필요하다, 기초단체장 연대 문제까지 함께 논의돼야 한다는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내놓고 있는데요. 결국 이번 울산 선거 역시 단일화 성사 여부와 민심 결집 흐름이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는 분석이 정치권 안팎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보수 진영 내부 분위기는 기대했던 흐름과는 조금 다르게 흘러가는 모습입니다. 당초 국민의힘은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보수층 결집 효과가 강하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지만, 최근 공개되는 여론 흐름을 보면 상황이 생각만큼 단순하지 않다는 분석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는 격차가 예상보다 빠르게 좁혀지고 있다는 평가까지 이어지면서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원래 수도권 민심이
전국 판세를 좌우하는 핵심 변수로 꼽히는 만큼 최근 흐름을 상당히 민감하게 바라보고 있는데요. 실제로 방송사와 여론조사 기관들이 전하는 분위기를 종합해보면 보수 강세가 예상됐던 지역에서도 예상 외 접전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중도층 반응이 심상치 않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강성 지지층은 결집하고 있지만 반대로 중도층과 무당층 일부에서는 피로감이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강한 메시지가 단기적으로는 지지층 결집 효과를 낼 수 있지만 수도권에서는 오히려 역효과를 낼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최근 발언들도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장 대표는 연설과 공개 발언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매우 강도 높은 표현들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런 발언들이 점점 수위를 높여가면서 정치권 내부에서도 부담스럽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MBC 역시 관련 내용을 집중적으로 다루며 공당 대표로서 선을 넘는 표현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특히 대통령 호칭을 의도적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자극적인 표현을 반복하는 방식이 중도층 정서에는 오히려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함께 내놨습니다. 정치권에서는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는 전략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당 내부 결집에는 도움이 될 수 있어도 수도권 민심에는 독이 될 수 있다. 결국 선거는 중도층 싸움인데 지나친 막말 경쟁이 계속되면 역풍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평가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여야 모두 감정적인 공방 수위가 높아지는 모습인데요. 하지만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정책 경쟁보다 자극적인 말싸움이 계속되는 정치권 모습에 피로감을 느끼는 반응도 적지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남은 선거 기간 동안 어느 쪽이 중도층 민심을 안정적으로 끌어오느냐가 최대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입니다. 장동혁 대표는 최근 당원 간담회와 공개 연설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강도 높은 발언들을 연이어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권에서 특히 주목한 부분은 단순히 비판 수위만이 아니었습니다. 공식 석상에서도 대통령 호칭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 모습이 반복되면서 논란이 더욱 커졌는데요. 보통 여야가 극하게 대립하더라도 최소한의 공식적 예우는 지켜왔다는 점에서 이번 발언들은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과거 냉전식 색깔론까지 다시 등장하면서 정치권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 전략을 걱정하는 일부 인사들 사이에서는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는 메시지가 아니냐, 결국 중도층 민심을 잃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최근 선거 흐름에서 중도층과 무당층 표심이 최대 변수로 떠오르는 상황인 만큼 지나치게 자극적인 발언이 오히려 역풍을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부 발언은 정치권 내부에서도 선을 넘었다는 반응이 적지 않았습니다. 강한 비판과 정책 공세를 넘어 인신공격성 표현까지 등장하자 여야를 떠나 공당 대표라면 최소한의 품격은 유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는데요. 정치적 대립이 격해지더라도 국민이 지켜보는 공식 자리에서는 절제된 언어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추미애 후보도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추 후보는 공개 발언에서 막말과 조롱으로 정치를 희화화하고 있다. 국민이 정치를 보며 피로감을 느끼게 만드는 전형적인 정치 막장 코미디라고 비판했는데요. 이어 그동안 대통령에 대한 품격과 예의를 강조하던 세력이 정작 자신들이 그 원칙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고 직격했습니다. 특히 추 후보는 단순히 개인 발언 차원을 넘어 국민의힘 지도부 전체 분위기를 문제 삼는 듯한 발언도 이어갔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사실상 국민의힘 강경 노선 전체를 겨냥한 메시지로 해석하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 여야 모두 발언 수위가 점점 강해지는 분위기 속에서 정치권 안팎에서는 결국 유권자들은 싸움보다 안정감을 원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중도층에서는 정치 혐오와 피로감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도 이어지는데요. 남은 선거 기간 동안 어느 쪽이 감정적 대립보다 안정적인 메시지와 민생 이슈를 더 효과적으로 끌고 가느냐가 중요한 승부처가 될 전망입니다.
이제 관심이 뜨겁게 쏠리고 있는 평택을 선거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 공개된 여론조사 결과가 정치권에서 상당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선거 기간 동안 후보 간 공방과 단일화 논쟁, 정당 간 신경전이 워낙 치열했던 지역인 만큼 이번 조사 결과에 정치권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평택을은 수도권 민심 흐름을 읽을 수 있는 상징적인 지역 가운데 하나로 꼽히고 있는데요. 여야 모두 반드시 잡아야 하는 핵심 승부처로 보고 있는 만큼 작은 수치 변화 하나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번 조사는 뉴스원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12일과 13일 양일간 진행됐습니다. 조사 대상은 경기도 평택을 지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이었고 결과는 14일 공개됐는데요. 선거 막판 변수들이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한 시점이라는 점에서 더욱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김용남 후보가 29로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이어 조국 후보가 24, 유일동 후보가 20, 황교안 후보 8, 김재현 후보 순으로 나타났는데요. 전체적으로 다자 구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표 분산 현상도 상당히 강하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무엇보다 정치권이 주목한 부분은 김용남 후보와 조국 후보의 격차였습니다. 두 후보 차이는 불과 5포인트에 그치면서 사실상 오차범위 안접전 양상을 보였는데요. 선거 초반 흐름과 비교하면 예상보다 훨씬 팽팽해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김용남 후보와 유일동 후보 간 격차는 9포인트로 조사됐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두고 후보 간 경쟁 구도가 빠르게 재편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중도층과 부동층 움직임에 따라 판세가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범진보 진영 단일화 문제가 다시 핵심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범진보 후보 단일화를 해야 한다는 응답이 29,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이 46으로 나타나 반대 의견이 더 높게 조사됐는데요. 겉으로만 보면 단일화 피로감이나 거부감이 적지 않다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지지층별 분위기는 상당히 달랐습니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단일화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49로 찬성 36보다 높게 나타났는데요. 민주당 내부에서는 굳이 단일화 없이도 승부가 가능하다는 자신감이 일부 반영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반대로 혁신당 지지층에서는 완전히 다른 흐름이 확인됐습니다. 단일화 찬성이 무려 74였고 반대는 17에 그쳤는데요. 사실상 압도적인 다수가 단일화를 원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두고 혁신당 지지층은 정권 견제보다 진영 결집과 승리 가능성을 더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평택을 선거는 단순한 지역 선거를 넘어 수도권 민심과 야권 재편 가능성 그리고 단일화 전략까지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상징적 승부처가 되고 있는데요. 남은 기간 동안 어떤 후보가 중도층과 부동층을 더 효과적으로 흡수하느냐가 최대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입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부분은 단일 후보 선호도 조사였습니다. 민주당 지지층 내부에서는 조국 후보와 김용남 후보에 대한 선호가 사실상 팽팽하게 갈렸는데요. 조국 후보를 선호한다는 응답은 42, 김용남 후보는 45로 나타났습니다. 불과 몇 퍼센트포인트 차이에 그친 만큼 민주당 지지층 내부에서도 전략적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두고 단순히 정당 지지율만으로 후보 경쟁력을 설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평가도 내놓고 있는데요. 일부 유권자들은 본선 경쟁력을 더 중요하게 보고 있고 또 다른 일부는 상징성과 정치적 메시지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는 해석입니다. 반면 혁신당 지지층 분위기는 훨씬 선명했습니다. 조국 후보를 단일 후보로 선호한다는 응답이 무려 85에 달했고 김용남 후보는 11에 그쳤는데요. 사실상 혁신당 지지층은 조국 후보 중심 단일화를 강하게 원하는 흐름이 확인된 셈입니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설령 단일화가 성사되더라도 표가 단순 계산처럼 움직이지는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정치 성향별로 세부 데이터를 보면 같은 진보 성향 유권자 안에서도 후보 선호가 뚜렷하게 갈리고 있었는데요.
결국 단일화 이후에도 지지층 결집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발생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라는 평가입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평가 역시 상당히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긍정평가는 72로 조사됐고 부정평가는 그보다 크게 낮게 나타났는데요. 정치권에서는 최근 민생 행보와 현장 중심 일정들이 일정 부분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당 지지율 역시 민주당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민주당은 48을 기록했고 국민의힘은 22로 조사됐습니다. 이어 혁신당 6, 진보당 4, 개혁신당 2순으로 나타났는데요. 특히 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진 점에 정치권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상번호를 활용한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10였습니다. 표본 오차는 90암 신뢰 수준에서 4.4포인트인데요. 정치권에서는 선거 막판으로 갈수록 부동층 이동이 빨라질 가능성이 큰 만큼 현재 수치만으로 결과를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신중론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민주당 국회의장 경선 이후 이어지고 있는 후폭풍인데요. 이번 선거는 단순한 의장 선출을 넘어 민주당 내부 권력 지형과 당심, 의원들의 실제 움직임을 동시에 확인할 수 있었던 중요한 장면이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특히 예상보다 빠르게 승부가 결정되면서 정치권 내부에서도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박지현 의원은 경선 직후 민심과 당심에서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지만 결국 의원들의 선택까지 이어지지는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이번 경선의 정확한 득표수와 세부 득표율을 공개하지 않았는데요.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오히려 다양한 추측과 분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당원 표심과 실제 의원 표심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또 다른 쪽에서는 막판 표 이동이 예상보다 컸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국회의장 경선은 여러모로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진행됐다는 점에서 정치권에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특히 처음으로 국회의원 투표 80, 권리당원 투표 20을 반영하는 구조가 도입되면서 결과에 어떤 영향을 줄지가 최대 관심사였는데요. 이를 실제 표수로 환산하면 국회의원 표가 152표 규모, 권리당원 표가 38표 수준으로 계산됩니다. 겉으로 보면 의원표 비중이 훨씬 크지만 정치권에서는 당원 여론 역시 무시할 수 없는 변수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민주당 내부 분위기를 보면 강성 당원들의 영향력이 과거보다 훨씬 커졌다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가운데 정치권이 가장 주목한 부분은 조정식 의원의 예상보다 빠른 1차 과반 승리였습니다. 당초 일부에서는 박지현 의원의 대중적 인지도와 당원 지지세를 감안할 때 결선 투표 가능성도 거론됐는데요. 하지만 실제 결과는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승부가 갈렸습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초선 의원들의 움직임이 결정적이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들 역시 현재 민주당 의원 152명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초선이라며 초선 그룹 내부에서 조정식 의원에 대한 조직적 지지가 상당히 강하게 형성됐던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민주당 내부에서는 안정적인 원내 운영 능력과 개파 조율 경험 등이 조정식 의원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요. 대중적 화제성보다는 실제 국회 운영 능력을 우선 고려한 의원들이 많았다는 해석입니다. 또 일부 언론은 막판 변수로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경선 직전 대통령이 남긴 글과 발언 이후 의원들 분위기가 눈에 띄게 움직였다는 분석인데요. 특히 친명계 내부 결집 흐름이 마지막 순간 더욱 강해졌다는 이야기도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JTBC 역시 관련 보도를 통해 이번 경선은 당심과 의원 표심이 상당 부분 일치한 선거였다고 평가했습니다. 과거처럼 당원 민심과 의원 선택이 크게 엇갈리는 모습보다는 이번에는 비교적 비슷한 방향으로 움직였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조정식 의원은 당선 직후 후반기 국회가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국민 뜻을 받드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정치권에서는 앞으로 6월원 구성 협상과
각 상임위원장 배분 과정에서 조 의원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여야 대치가 계속 격화되는 상황에서 국회의장 역할 자체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질 가능성이 큰데요. 향후 협상 과정에서 조정 능력을 얼마나 보여주느냐가 정치적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해드릴 소식은 가수 이승환 씨 관련 이슈입니다. 최근 공연 취소 문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 커지고 있는데요. 단순한 지역 행사 갈등 수준을 넘어 표현의 자유와 행정 권한 문제까지 연결되면서 정치권과 문화계 모두가 주목하는 사안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승환 씨 측이 법적 대응 수위를 더욱 높이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갈등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드는 분위기입니다. 이승환 씨는 최근 구미시장 측 대응과 관련해 공개적으로 강한 불만을 드러내며 결국 항소까지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논란은 단순한 공연 취소 문제를 넘어 정치적 논란과 표현의 자유 문제까지 연결되면서 사회적 관심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데요. 특히 이승환 씨는 처음부터 거창한 것을 원했던 게 아니다라며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만 있었어도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끝내 어떤 식의 사과도 하지 않았다며 공개적으로 아쉬움을 드러냈는데요. 사실상 상대 측의 태도 변화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이번 발언에서 눈길을 끈 건 상당히 직설적인 표현들이었습니다. 이승환 씨는 그것이 신념 때문이라면 무서울 정도이고 체면 때문이라면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하며 매우 강경한 태도를 보였는데요. 문학의 안팎에서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가 분명히 드러난 발언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응 수위도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승환 씨는 현재 진행 중인 소송 대응 인력을 기존 2명 규모에서 무려 10명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단순한 법적 공방 차원을 넘어 장기전까지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을 개인적인 피해 문제로만 보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는 지자체가 특정 입장이나 분위기에 따라 공연 대관을 취소하거나 제한하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어 반민주적인 결정으로 실제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책임자 역시 명확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치권과 문화계가 특히 주목하는 부분은 이승환 씨가 국가배상법의 맹점까지 언급했다는 점입니다. 그는 이번 일을 계기로 공권력 행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책임 문제를 제도적으로 다시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 때문에 이번 사안이 단순한 공연 취소 갈등이 아니라 공권력 남용 여부와 행정 권한의 범위 문제로까지 확대되는 분위기입니다. 또 이승환 씨는 이번 소송이 단순히 개인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와 문화계의 공정성을 위한 하나의 판례로 남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끝까지 가겠다고 강조하며 강경 대응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문화계 내부에서도 이번 사건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인데요. 일부에서는 정치적 이유나 외부 압박 때문에 공연이나 문화 행사가 영향을 받는다면 표현의 자유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지자체 역시 지역 상황과 안전 문제 등을 고려할 권한이 있다는 주장도 함께 나오고 있어 논쟁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정치권 역시 이번 논란을 단순 지역 갈등으로만 보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표현의 자유, 공공기관 권한, 정치와 문화의 경계 문제까지 함께 얽혀 있는 만큼 향후 법원 판단이 어떤 기준을 제시할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이번 사안은 앞으로 문화 행사 운영과 지자체 행정 판단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재명 대통령의 울산 전통시장 깜짝 방문 현장 분위기부터 수도권 민심 변화 조짐, 평택을 지역 여론조사 결과, 민주당 국회의장 경선 후 폭풍, 그리고 가수 이승환 씨의 강경 법적 대응 소식까지 차례로 정리해드렸습니다. 특히 최근 정치권 흐름을 보면 단순한 정당 대결을 넘어 민심의 방향 자체가 빠르게 흔들리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띄는데요. 대통령의 현장 행보 하나, 정치인들의 발언 수위 하나, 여론조사 수치 하나까지
모두 선거 판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분위기입니다. 그만큼 여야 모두 어느 때보다 예민하게 움직이고 있고 작은 변수 하나에도 정치권 전체가 크게 흔들리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수도권 민심 변화와 중도층 흐름은 앞으로 남은 선거 국면의 최대 변수로 꼽히고 있는데요. 최근처럼 강성 발언과 정치 공방이 반복될수록 오히려 안정감과 실질적인 민생 메시지를 원하는 유권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마지막까지 어떤 세력이 국민들에게 더 신뢰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느냐가 중요한 승부처가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또 평택을 선거와 민주당 내부 경선 결과를 통해 확인됐듯이 이제는 단순한 정당 지지율만으로는 실제 민심을 설명하기 어려운 흐름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당내 권력 구도, 후보 경쟁력, 단일화 변수, 중도층 이동까지 복합적으로 얽히면서 정치 지형 자체가 상당히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승환 씨 논란처럼 정치와 문화, 표현의 자유 문제까지 함께 충돌하는 장면들도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법적 판단과 정치권 대응에 따라 또 다른 사회적 논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적지 않아 보입니다.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여야의 공방은 더욱 거세질 전망인데요. 과연 민심은 마지막 순간 어디로 움직이게 될지, 또 정치권은 어떤 전략과 메시지로 유권자들의 선택을 얻으려 할지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